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다는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앞서 코너에서 점검을 해봤던 것처럼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이 계절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단기적인 결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다시금 반등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경균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균입니다. 네, 194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전일시장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다음 주 FOMC를 앞둔 상황에서 나흘 만에 조정을 보여주었는데요. 장중 발표된 중국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부진하게 나타나는 것이 악재로 작용하며 발표 이후 종가까지 확대 출회된 그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물에 1.2% 급락 마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특히 전기전자, 통신, 철강, 금속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을 제외한 모든 투자 주체가 순매도를 기록하였고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중국 지표 영향으로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0.07% 소폭 약세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일단 업종별로는 삼성의 OLED 라인 투자 재개 소식에 O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관련 업종들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일은 코스피 거래대금이 3조 원대 초반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작년 10월 이후 다시 2조 원대를 회복하면서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이 연초 이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렇게 하락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등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코스피 시장 밸류에이션상 많이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PBR 1배 수준인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기에 크게 급락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금일은 일단 전일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소폭 나오거나 1950선 지수 공방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1950선을 유지하여도 시장의 주포인 그 외국인들의 시각이 아직은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들어 주요 아시아 증시 중 외국인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국이 6,600억 가량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는 데 반해서 대만은 1조 3천억 매수, 인도네시아가 3조 6천억 매수를 보여주면서 신흥국이라고 해도 일괄적인 자금 유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에 대한 시각은 글로벌적으로 중립 이하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래소 시장에서는 단순히 아직까지는 시장 지수 ETF나 매수주 중심의 차별적인 업종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인데요. 거래소 대비 강세 모습이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외국인 수급을 누적으로 한번 집계를 해보았는데요. 작년 상반기였죠. 뱅가드 물량 출회 이슈로 연초부터 8, 9월까지 코스피 시장에 10조 이상의 매물이 나오는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저도 의외였습니다. 연초부터 5월까지 1조 순매수 그리고 작년 13년 초부터 올해까지 연간 누적으로 2조 2천억을 매수 중입니다. 일단 이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업종을 보면은 서울반도체, CJ 홈쇼핑, 메디톡스, 파라다이스 원익, IPS 등 차트 보시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의 순서와 거의 일치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해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코덱스이벤, 네이버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즉 종합해보면은 외국인들이 예전에는 바스켓으로 업종별로 시장을 사서 수익률을 운용했었던 그런 때와는 달리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ETF가 있기 때문에 ETF로 어느 정도 시장에 어느 정도 벤치마크를 추종을 하면서 시총 1조에서 2조, 물론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예외로 하고요. 시총 1, 2조 그 사이즈의 중형주로 추가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양적 완화 종류 이슈가 있는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다른 신흥국보다 우리나라가 덜 매력적이다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업종을 선별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투자 포인트도 이쪽에서 가져가 보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제가 외국인 수급 종목의 맥락과 같이 이어서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만한 거는 그 차트 하나를 보시면은 MSCI 선진시장 1개월 섹터별 등락률인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나 뭐 이런 생명공학 지수 관련 요 종목들이 가장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요. 대규모 블록딜 이후에 꾸준한 일별 매수가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이제 메디톡스, 현재 외국인 중에 한 18%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그리고 바이로메드, 한 달 새 외국인 지분이 3%에서 7%가량 가장 급증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이로메드, 아이센스, 뷰업스 이런 관련주들이 미국의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뭐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원 치료받는 이제 환자가 증가하고 또 의료기기 수요 상승에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과 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4년도 이제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정부의 관련 산업 육성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제일 이제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통신 관련해서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죠. 일단 많이 좀 올라 있긴 한데요. 원익 IPS,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런 관련주들은 눌림 몫이 한번 접근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오늘처럼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니까 저희가 좀 듣기도 더 쉽고 잘 알아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십시오. 수현균이었습니다.